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4월 6일, 4월의 첫 주, 제대로 된 첫 주입니다. 봄이 확실히 온 것 같아요. 어제 참 날이 따뜻했었죠. 식사도 가시고, 또 꽃도 보러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봄이 왔습니다. 시장이 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4월 들어서 확실히 심리들이 변하는 게 여러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요. 대통령은 0.1% 강조, 0.1%의 틈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금융위원회는 국민 기만 이렇게 썼어요. 최근에 가계부채 금융 절연이래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그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두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늘어났는데, 그거는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이하, 15억 이하 대출을 6억으로 그냥 유지하는 게, 이게 지금 시장에 변수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4월 들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피로감에 젖어서 가격이 10억대에서 15억, 또 그 이하 5억에서 10억짜리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서 서울 수도권이 4월 초 들어서면서 이제 거의 소진이 됐는지 영끌2가 이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락 일변도로 좀 바뀌고 있어서 다음 주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심리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나 여러 가지 금리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일단 그 광기 어렸던 영끌2의 어떤 그림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급변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이고,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인데요. 강남 하락이라고 뜨지만 이것도 그 하락폭이 줄었어요. 줄었고, 물론 유지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가 이렇게 날립니다. 팡팡 오르고 있어요. 팡팡. 여기에 거의 10배 수준이죠. 단위로 보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게 어딘가요? 금융위원회입니다. 6억 대출 때문에. 10억짜리 6억 대출받게 하고 금리 이자만 300돈을 갖다 내게 하니,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하고 제대로 된 정책인지, 강남하고 맞춰서 했다라면 같이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계부채 심각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제가 3월 17일부터 10, 요 말일이죠. 말일까지 그 거래를 가격대별로 분포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51%가 다 10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18%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억 이하입니다. 1억에서 5억 이하도 18%입니다. 그러면 요 10억 이하가 70%예요. 10억 이하가 70%인데 5억, 10억, 이거 6억, 3억, 6억 다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3억, 4억 받아서 이번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3억, 4억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런 부분들이 3040 분들이 너무 이제 10몇 년 동안 지치다 보니까 마지막 매수에 들어간 분들이 계신데, 절대 무리해서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억, 10억 이하까지 하면은 거의 90%가 10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집들이 이제 안 팔리고 있고, 가격 조정이 강남을 비롯해서 좀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이죠.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나옵니다. 20억 초과가 5.8%밖에 안 되고요. 90% 가까이가 15억 이하입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의 평균값은 15억이 아닌 거죠. 실제로 10억으로 나오고, 그 금액대별 상승 비율을 봤습니다. 제가 왜 썸네일에다가 금융위가 기만을 한다고 썼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금액대별 상승 비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시면 10억에서 10억 초과 15억 이하 주택이 거래 중에 62%가 상승이에요. 이러니까 상승이 뜨죠. 5억 초과 10억 이하도 거의 50%가 상승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상구만 잡는다고 해서 이게 따라가냐? 요번엔 한두 달 동안 이걸 쫓아가지 못했다. 1월 달부터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2, 3, 4 두 달 동안 2, 3월 4월 들어서 그나마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거래상에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쟤랑 같이.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뭐 구독자분 중에 이게 어떻게 보냐고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BRBRX입니다. BRBRX.com이라고 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그 프로그래머 천재 가까운 그분한테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BRBRX 하시면 이렇게 직전 가격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뭐 물어보셔서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노원구입니다. 3월 말일인데요. 보시면 거래가 다 어때요? 빨간 게 이게 하락입니다. 하락이 얼마나 됐는지 보이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금액이 꽤 되죠. 이렇게 보시면 하락 금액이 벌써 한 5,500, 3,000 빨간 게 많습니다. 그러면 하락 거래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서울에서 여기 노원구잖아요. 강남구는 보시면 빨간 게 또 많고요. 하락 거래가 좀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원구가 이제 쭉 가다가 좀 꺾였고, 그죠? 동대문구는 아직 버티고 있어요. 동대문구는 이제 3월 말 들어서 좀 하락인데 중간에 반반 뭐 강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광진구 한번 볼까요? 광진구도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락 거래와 이제 혼재되어 있죠. 이렇게 빨간 게 그런 상태고 서초구는 어떨까요? 서초구 자 하락 거래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빨간색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있는데 송파구도 한번 볼까? 송파구는 좀 아직 강세인데도 자 저번 주만 해도 송파구가 강세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하락거래들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자체도 물론 지표상으로도 하락거래가 좀 뜨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로구, 금천구 뭐 이렇게 보면 구로구 이제 바뀌었죠. 이제 뭐 구로구, 금천구로 뭐 약간 상승이 이루다는데 하락거래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길에 이제 경기도도 볼까요? 자, 경기도에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용인, 수지구나 뭐 영통구 이런 데가 지금 막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했었잖아요. 그런데 좀 바뀝니다. 이렇게 이때까지 상승을 하고 쭉 이렇게 있다가 4월 들어서 확실히 바뀝니다. 4월 들어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들어서 다 거의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내 어느 정도 3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 영끌2에 가까운 실수요자분들 뭐 그분 입장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능력이 되시면 제가 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시장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 보면 자, 아까 보였던 이제 그래프에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5억 이하가 193건, 3월 17일부터 말일까지 제가 서울에 거래만 정리한 거거든요. 10억 초과 15억 이하가 178건인데 17.8% 비율인데 상승 건수가 110일이에요. 62%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여러분. 10억 초과 20억 이하는 48%, 43%. 여기 보시면 5억 이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5억에서 10억 사이가 거의 반 이상 뭐 상승 기류, 이 집값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강남은 확실하게 조정이 됐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아, 그러면 이게 대출에 금융위원회에서 왜 6억을 했을까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직 방치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자, 지방시장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경기도 수도권은 상승 하락이 지금 혼조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들어서면서 금매 물건들이 좀 출하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피크일 겁니다. 피크인데 조금 더 쭉 보죠. 부산광역시는 어떠냐면 하락거래가 더 많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쟁 이슈라든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여전히 하방이 아직 강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토지거래 허가 때 서울이 뛰면서 같이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기미가 좀 있었는데 요번에 좀 다시 뭐 그런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3월 말 부근에서 깜짝 강보합을 이루다가 4월 들어서 다시 쭉 약보합으로 바뀝니다. 또 거래가 하락거래가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대전광역시가 강력하게 하락 침입했습니다. 이것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대전이 이렇게 보시면 이 50개가 나오는데, 자, 빨간 게 되게 많죠? 드디어 이제 대전이 꺾이기 시작하는 분위기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4월인데요. 이미 3월 말까지는 좀 그래도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사실 이제 분위기가 대전이, 왜냐하면 내년에 그 입주 물량이 꽤 많습니다. 보통 7, 8천이면 되는데 16,000원 떨어지니까 2배 물량이 나오니까 그게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강세를 그동안 좀 보여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혼조세 하방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다. 그래서 대전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조금 발품 파시면 저렴하게 뭐 좀 구매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광주항시 보겠습니다. 광주항시는 80%가 하락거래입니다. 하락이 드디어 본격화됐다. 제가 광주 작년 초 재작년까지 좀 강세였는데 기다려 보시라 그랬잖아요. 광주도 이제 꺾일 거라고. 이제 드디어 완전히 꺾였다는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쁘셔가지고 못 보신 분들은 광주항시도 그 BRBRX 요점 있죠? 홈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제가 그 집 사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직전 가격 체크하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것만 따로 한번 brbrx.com 활용하시는 거 제가 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은 강보합장이고요. 광주항시는 80%가 하락거래다. 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하락 장세가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하락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요. 용인수지가 4월 들어서 하락 거래가 80%입니다. 요 인천하고 저 용인수지하고 광주 한번 아까 그 그림에서 다시 볼까요? 네, 말씀드려서 광주입니다. 광주 보시면 진짜 빨간 게 하락 거래가 정말 많죠. 상승 거래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데 열 몇 개, 2배가 하락 거래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드디어 이제 좀 하락장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4월도 볼까요? 4월도 빨간 게 꽤 많죠. 그러니까 광주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하락 조정 오니까 조금 시장 들여다 보시면서 접근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용인수지 한번 가볼까요? 용인수지 경기도 용인수지구 용인수지구 가볼게요. 자, 보세요. 4월 달부터니까 어때요? 갑자기 다 하락거래입니다. 이 수지가 이제 바뀐 거죠. 너무 올라갔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피로감들이 많이 쌓인 겁니다.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쫓아가던 분들이 가다가 스톱을 합니다. 됐다,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가격 조정 다시 들어오는 거죠. 키 맞추기 하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자, 이어서 시장 상황 하나 볼게요. 시장 보시면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제가 연도별로 쭉 정리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 거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인데 노무현 정부 때 14만까지 갔어요. 1년 거래랍니다. 이거는 6만 5천,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4만 6천, 5만 6만 이 정도. 6만 정도, 5만 정도가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2015년 이거 박근혜 정부 때 13만, 어마어마하죠. 1년 동안.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00개씩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거의 2배입니다. 보시면 2022년도 15,384개, 우리나라 통계 이후로 최저인 데가 이제 20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신생아론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특례보금자리론 2개 이어서 하면서 쭉 올라갔고, 토지거래 오세훈 시장이 풀면서 8만까지 갔어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3달째인데 한 5천 건씩 나오니까 한 6만 건인데, 제가 볼 때 하반기 가면서 만약에 정부 대책이 제대로 나오면 5만 건, 뭐 많으면 6만 건, 적으면 4만 건대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약간 조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대책만 잘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심리도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고, 이란 전쟁의 뭐 이슈도 아직 리스크 해결이 안 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나간다는 의사를 펼치고 있고, 다만 이제 국토부나 뭐 금융위 이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0.1%의 구멍을 자꾸 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것도 뭐 잡아가겠죠.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좀 꺾인다는 거는 어떤 시장이 올지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심리들 한번, 이게 심리잖아요. 경제는 심리고 모든 게 심리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심리가 한번 광기를 불었으면 버블이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가 있냐면 이 가격 상승 피로감이 일단 지금 그게 달했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는 사실 3040 분들 입장에서도 2022년 빼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그 빚내서 집사라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출이 늘리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고요. 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요. 이번에도 6억 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금리 부담이 일단 왔어요. 가격 상승 피로감에다가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도 뭐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국제금리 오르니까 당연히 금리도 오르고 지금 실제로 스트레스 DSR 적용되는 것까지 겹쳐지면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십니다. 신규는 그렇지만 연장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 와중에 이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제 전세 난이 좀 사실 낮다고 전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요거는 이제 5월 9일 지나면 좀 풀릴 것 같고 매매 물량 중에 일반 물량들이 이제 전세로 다시 돌리겠죠. 이제 그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전월세 우리 하시는 분들도 좀 대책을 잘 잡으시고 심지어 심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한두 달 남으셨는데 그러시면은 5월 9일 이후에 임대 기간이 만료인 분들은 5월 9일 지나면 좀 낮으니까 그것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겹쳐지잖아요. 여기다가 4월 들어서 아까 보신 데이터처럼 영쿨2라고 표현할게요. 실수요자죠. 예전에는 투기수요가 좀 가세를 많이 했는데 지금 투기수요는 거의 없잖아요. 실수요자분들이 영쿨2의 수준으로 진짜 올인해서 지금 집을 사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여요. 7, 80% 이상이 그런데 그분들의 심리가 일단 4월 들면서 좀 꺾이는 것 같아요. 수요가 둔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심리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3040은 왜 그런가? 그럼 그동안 정부 대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죠. 집값 올린 정책만 봤단 말이에요. 떠받치고.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애쓰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 당장 집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거까지 겹치고 그 6억이라는 대출을 풀어주니까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요? 이거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더 줄이면 이제 나는 집을 못 사겠거니 이런 생각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 사면 집값이 내려가니까. MB 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기자들이 대출 줄여가지고 왜 자꾸 주거사다리를 끊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MB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 아니 집값이 100% 내려갈 텐데 대출을 줄였으니까 그때 사세요. 딱 이래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자들이. 그 얘기를 국토부나 관계자들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약 사각지대에 실수요자들이 지금 요새 1, 2, 3월에 많이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청약제도도 손댄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왜 그 청년들 위주로 가죠? 4050들도 여유라기보다는 영끌에서 사실 분들이 고민하다가 집값 내리는 걸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오르니까 애들은 크고 결국은 지금 여기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가계부채만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피로감에 좀 젖은 상태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6070 그럼 왜 팔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팔죠? 집값이 오른다는데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3045분들은 왜 6070이 지금 집을 막 내놓을까? 6070 분들은 이제 이미 많이 지내봤고 지금 경제를 여러분보다 더 아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보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는 거죠. 올라갈 건데 왜 팝니까? 양도세 중과 그거하고 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전에도 이미 5만 5천 개의 매물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을 지켜서 지금 매물이 더 나온 거고 그래서 이 6070들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타 나왔네. 죄송합니다.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수도권하고
광역시의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일부 매매 전환 심리가 좀 바뀌고 있는데 대부분이 전세가율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요. 강남은 지금 뭐 30% 4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전세가가 더 올라가든지 매매가가 내려와야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 늘리면 정말 이거는 대국민 매국노 사기꾼에 가까우니까 지금 전세 대출 손 못 대요. 금융위기가 장난치라 해도 못 됩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더 이상 더 올라가기는 힘들고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거는 요번에 일시적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하면서 전세 매물이 매매 매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전세가 좀 높이는 현상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제가 볼 땐 담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요번 시기를 잘 넘기시면 조금 낫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좀 엉켰는데 잠깐만요. 네, 정부가 그 며칠 됐죠? 2020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하고 금융을 절연시키겠다, 끊겠다 하면서 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왔습니다. 사업자 대출도 전면적으로 지금 다 체크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대처하고 뭐 이럴 정도로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좋긴 한데 그러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여기서 말이 묘한 게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하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불허하고서 단 예외 조항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말을 쓰면 틈새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0.1%도 틈새가 없게 하라 그러는데 이 단어조차도 대통령의 뜻하고 반대되게 합니다. 저 같으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다주택자 만기 연장은 불허합니다 라고 딱 끝나고 나서 단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예외적인 경우 하고서 나열을 해야죠. 이렇게 매도 계약이 이미 체결되거나 어린이집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확실하게 정책의 어떤 그 전달성이 전달되는 건데 이런 게 제가 볼 때 금융위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말장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4월 17일이에요 또 시행이. 4월 10일날 하면 되죠. 여기에 뭐 이거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4월 17일일까? 좀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건 나중에 다주택자분들 그래서 아마 보유세도 뭐 하기 쉽다 쉽지 않다 그러는데 결국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최후의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값이 안 잡히면 무조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처하시고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요건 그나마 좀 디테일하게 케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2월 30일까지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주택자 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게 있죠. 다주택자면 양도세 중과인데 그죠? 이거 팔까요? 이게 좀 묘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마치 이 집이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랑 약간 충돌이 있는데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한번 정확하게 금융위에 좀 질의해가지고 뭐 응답하고 체크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가 자꾸 장난친다는 느낌을 자꾸 갖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계속 장난쳐 왔고요. 금융위 10억 이하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위의 그런 작태들을 제가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제가 작태라고 표현할 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뭐 그 카르텔의 한 사람이 그걸 장난을 쳐가지고 그런 조항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관계되시는 분들은 금융위 10억 이하 6억 대출 이걸 누가 정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을 집값을 잡겠다고 강남을 2억을 하고 4억을 10억 25억을 4억으로 줄이는데 어떻게 10억 이하를 6억을 대출합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 관계 회의자들도 회의에서 여러 부처가 4억으로 하자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6억 주장한 사람이 누가? 이게 범인이에요. 제가 볼 때. 나쁘게 얘기하면. 왜 시장을, 물론 이런 명분을 들라 그럴 거예요. 건설, 이게 집값이 내려가면 미분양된 것들이 더 미분양이 날까봐 하는 어떤 뭐 알량한 어떤 명분이 있겠죠. 아니, 분양가격이 높아서, 분양가격이 높으니까 당연히 안 팔린 건데, 그걸 왜 젊은이들 6억 대출을 해줘가지고 영끌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집값을 버티고 분양가를 높이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아니야. 누가 봐도 잘못된 정책이죠. 이게 이제 틈새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물론 시장 급락을 방지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상급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억, 11억 하는 것들이 13, 14, 15억 가고 15억 하는 것들이 16, 17, 18억으로 가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위에 집값이 내려오는 것들이 조정받는 것들이 받치는 역할을 하죠. 제가 볼 때 이게 약간 국민 기만의 어떤 양상이 보이는 거예요. 틈새 그 0.1%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틈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실수일까요?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구독자분들이 저는 사실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례들을 계속 제가 취합하고 있는데 좀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한번 뭐 청원을 올리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그 대통령과 뜻과 어긋나게 움직이는 그 공무원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도 정책에서 배제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100% 먹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도가 좀 잘 안 나오고 있고 하니까 물론 세제 금융 공급에 대해서 다시 발표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지금 어떤 양상을 보면 뭐 좋은 대책이 나올 걸 기대하는데 지금 불안불안하잖아요. 트럼프가 막 불안불안하게 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국토부나 관계자분들은 더 열심히 좀 애써 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 무주택자분들을 그리고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이런 거에 좀 국민의 그 공복으로서 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사가분들도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하셔서 좀 저렴하게 파셔서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이게 지나가면 그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면 또 그때 상향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하튼 이 요새 벚꽃이 저도 오늘 저 가족들과 제가 이게 잠깐 멈췄네요. 잠깐만. 아, 네. 제가 좀 그 화면이 멈췄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벚꽃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 벚꽃을 저도 좀 봤습니다. 요번 주에 한 열흘 정도 가니까 뭐 지역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진해 벚꽃도 그렇고 요즘은 대전에도 벚꽃 노래하는 데가 있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벚꽃 한번 보러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서울도 그렇고 다 지금 벚꽃들이 좀 피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화사하죠. 여러분들 봄 기운 좀 많이 느끼시고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정말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봄의 꽃들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또 되시기를 저는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